걘 우리랑은 차원이 달라. 나노철이라면 트랜스 상태에 진입할 수 있어. 트랜스? 우린 뉴런의 전기 신호에 불과해. 트랜스 휴먼이 된다고? 네가 죽였어. 불량 로봇 인간들은 들어라. 트랜스 휴머니즘의 이름으로 말하다니. 하지 않았어. 죽이지 않았어. 세상이 바뀌는 거야, 완전히. 트랜스에서 나오자마자 깨어나지 못하면 쇼크가 지속될수록 뉴런이 소통하는 회로가 휘어지고 있다고. 예, 영화공장 배드 테이스트 오늘 시간은 또 아주 특별한 정말 특별한 손님 모시고 또 특별한 영화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한국의 여러 영화들 지금 K시네마가 전 세계에 인기를 얻고 있는데 한국에서 유독 이 장르가 좀 힘이 약한 그런 장르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뮤지컬하고 SF 영화라고 저희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뮤지컬 영화는 이제 얼마 전에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극장 개봉 당시에는 흥행이 조금 아쉬웠지만 어쨌든 뒤늦게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아주 독특한 SF 영화가 한 편 개봉한다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특별히 너무 바쁘신데 너무 바빠서 시간 없는 분들을 특별히 좀 모시고 오늘 영화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바로 다음 주죠.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아마 돌아오는 수요일 목요일 죄송합니다. 목요일이랍니다. 목요일 날 개봉하는 아방가르드 SF? 네, 사이버 아방가르드. 사이버 아방가르드 장르 영화 트랜스 오늘 감독님과 배우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독님 네. 먼저 인사 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트랜스 연출한 돈에르라고 합니다. 예, 오투 배우님도 이제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트랜스에서 고민형 역할 맡은 황정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트랜스에서 피이태 역할 맡은 윤경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역시 또 배우 분에게서는 아우라가 나네요. 예. 일단 감독님 네. 제가 너무 아재스러워서 이런 질문 진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이름 본명이세요? 가명이세요? 본명 엄마가 지어주셨고요. 그냥 한글이고 예. 내리가 뭐 늘 언제나 뭐 이런 예. 뜻이래요. 그래서 저는 도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하는 편입니다. 예. 많이 들어요 질문. 네. 오늘 저희가 모시고 보니까 우리가 페이스북 친구더라고요. 네,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영화를 만드는 거야? 하고서는 감독님을 찾다 보니까 저 친구 등록돼 있어서 뭐 내가 언제 친구를 맺었지? 그랬었네요. 예. 일단 감독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영화를 좀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좀 여러 의미에서 되게 놀랐어요. 일단은 네네. 한국에서 도대체 이런 영화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감독님 이력을 조금 찾다 보니까 대학교는 또 전혀 다른 분야 영화와는 상관이 없는데 보니까 그 대학교 때 전공이 영화 속에 녹아 있는 느낌을 받기는 했어요. 그래서 감독님 원래 영화 입문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그냥 고등학교 예. 2학년 때부터 뭐 그냥 영화 감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가지고 뭐 연극영화과도 생각을 해보긴 했었는데 그냥 철학과로 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철학으로 갔고 아니 잠시만요. 네네. 아니 저희 아빠가 또 철학과이기도 하고 네네. 제가 아니 네. 연극영화과를 갈까 하다가 갑자기 철학과 가는 건 너무 멀지 않아요? 아니 근데 여러 가지 두 가지 옵션에서
아무튼 제가 연극 연출가 어떤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음. 때 제가 연극을 좀 많이 봤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때 그 연출가 분이 저한테 약간 조언을 했던 것이 뭐 연출을 할 때에는 철학도 괜찮다라고 예. 하셔가지고 아, 예, 그래갖고 저희 아빠도 좀 철학가기도 하니까 좀 이질감이 없었어요. 그 과에 대한.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철학을 하면서 제가 워크숍을 대학 다니면서 워크숍을 들어서 워크숍 때 단편을 만들었던 거예요. 오. 그리고 대학 때 연극을 했고요. 잠깐. 예,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바쁘게 지냈어요. 대학 때. 그러면서 대학 때 한 단편 4개 정도 만들고 예.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사이파이 쪽까지 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예. 그 제가 감독님들 입문 계기를 항상 여쭤보는데 의외로 음. 정말 영화 정규 코스를 밟은 감독님들이 최근엔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사실. 네. 뭐 대기업 다니다가 영화 감독이 되신 분들도 네. 계시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근에는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전혀 다른 진로를 택하거나 다른 학문을 공부를 하시다가 결국 영화로 회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특이한 건 바로 자기 자신의 그 경력을 영화 속에 녹여내는 경우들이 좀 왕왕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감독님도 그러신 경우 같아요. 근데 저는 고2 때부터 영화 감독이 꿈이긴 했으니까 그래서 좀 네, 뭐 갑자기 선회한 케이스는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사실은 지금 제가 조금 단편을 찍고 장편 계속 지원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공백기가 되게 길었는데 그러니까 철학의 장단이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극을 만들어내는데 철학이 좀 관념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장애가 되기도 하는데 이 사이파이 쪽으로 넘어왔을 때는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쵸. 좀 시행착오의 시간을 한 13년 뭐 겪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이파이 쪽을 만난 거죠. 예. 시행착오 13년 너무 긴데. 근데 걔도 시나리오를 쓰긴 썼어요. 예, 네, 그러셨구나. 아, 예. 아니, 일단 감독님 물어보면 저는 영화 이야기 하기 전에 제가 여쭤본 게 뭐냐면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진짜 놀랐어요. 그리고 이게 도대체 감독 뭐 하는 사람이지? 감독의 뇌 속에 뭐가 들었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뵙고 그래서 좀 그런 거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근데 감독님 저도 법학과 나왔어요. 저도 법학과 나와서 꼭 과를 살릴 필요는 없는데. 예, 저도 전공 수업 거의 안 듣고요. 영화 수업만 듣다가 그만뒀어요, 그냥. 예, 근데 제가 질문을 좀 해도 되나요? 예, 네. 하시죠. 근데 어떤 부분이 되게 놀라우셨다는지 제가 좀 알 수, 좀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예, 어떤 부분이 놀라웠냐면 이게 벌써부터 얘기 나오면 안 되는데. 예, 그래도 빨리 좀. 이거 영화 얘기를 조금 이따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대단히 정말 대단히 놀랍습니다. 어떤 게 놀랍냐?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 생각을 다 했을까? 라는 생각 자체가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독립영화들도 되게 많이 소개하고 심지어는 최근에 비판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다양성 영화에 다양성이 없다.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아트하우스라고 불리는 뭐 혹은 저예산 영화, 독립 영화도 주류적인 흐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전문으로 이제 배급하는 모 회사 같은 경우도 그런 영화들만 배급을 해. 우리 대표님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딘지 알 거예요. 예, 아시죠 어딘지.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막 그런 비판을 했거든요. 왜 실제로 한국의 장르 영화가 특히 공포 영화 이런 뭐 SF 스릴러 이런 다양한 장르가 오히려 사라졌어요. 근데 이 시점에 정말 도발적인 단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이런 영화가 나왔다는 거 하나 제가 되게 놀랐고 이제 작품을 보고 나서 이건 꼭 젠더 문제를 떠나서 감독님 일단 이름 보고 놀랍고 찾아보니까 페이스북 친구라서 놀랐고 그러니까 여성 감독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지금 뭐 하시는 분인데 이런 시도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에 있어서 일단 작품 평가를 떠나서 저는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원래 그 스토리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저희 뭐 팟캐스트 유튜브 6년 만에 스토리를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되지? 좀 스토리 소개하기 좀 어려운 영화. 예, 어려워서 감독님 트랜스가 일단 어떤 영화인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내용적인 설명. 예, 간단하게.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좀 촬영 때 너무 길게 했어가지고 짧게 예. 말씀드리면 그냥 트랜스 휴먼을 꿈꾸는 한 소녀가 같은 반 학생을 살해하면서 벌어지는 그 이야기를 사이파이적으로 푼 겁니다. 그래서 예. 타임루프 같은 것들이 나오고. 네. 좀 더 이해를 돕기 트랜스 휴먼이 어떤 개념이죠? 그래서 인간을 뭐 어떤 기술력을 동원해서 다양하게 더 인간 이상의 그 인간 이상의로서 증강시킬 수 있다. 그거를 약간 이렇게 옹호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예. 이제 좀 배우님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처음에 시나리오 받아보시고 솔직히 시나리오 받아보시고 어떠셨어요? 저부터 말씀을 예. 드리자면 저는 근데 딱히 예. 이런 영화를 만든다고 이러진 않았던 것 같고 예. 새롭다. 그냥 그 정도? 근데 어렵다. 내가 공부를 좀 많이 해야겠다. 예. 이 정도였고 어떻게 한국에 이런 영화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뭔가 이제 영화가 개봉한다고 하고 나서 여러 평들을 듣잖아요. 근데 다들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예, 예. 근데 막 그렇게까지 막 헉스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다른 독립 영화와 마찬가지로 그냥 내가 몰랐던 이야기를 창조해내셨구나. 이걸 내가 어떻게 인물로서 좀 논리적이게 보일 수 있을까? 그냥 그거에 좀 더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작품이 사실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놀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워서 많이 읽었다. 많이 읽어봤다. 여러 번 읽어봐야 됐다. 요약하자면 저거네요. 뭐 감독님 철학이 담겨 있는데 별로 어렵지는 않았다 나한테 그런 의미인가요? 아니요, 어려웠어요. 근데 예. 어려웠는데 이게 그거를 내용적으로 전체적으로 바라봤다기보다도 그냥 인물로서 더 예.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그렇게 내용이 한국에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의심하거나 좀 고민이 됐다거나 아니면 너무 놀랐다거나 이랬던 것보다는 그냥 정말 다른 역할을 맡았을 때와 똑같이 내가 이 인물을 어떻게 좀 더 나스럽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황정인 배우님 프로필 보니까 어쨌든 다양한 보니까 단편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단편밖에 없어요. 예, 출연을 하셨었는데 어쨌든 이런 역할은 처음이시죠? 그럼요. 예, 전혀 본 적도 없는걸요? 예, 근데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비슷했는데 일단 예. 피이태라는 역할이 이름이 이상해요. 대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뭐 예. 다른 부분은 아니었고 저도 이제 다른 영화 이제 시나리오 받았을 때랑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를 좀 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거를 좀 많이 중점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영화의 상당 부분의 그 영화의 흐름은 피테의 오히려 대사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네. 이렇게 대사 이렇게 심각하게 연기하시면서 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했죠. 그러셨구나. 아니 왜냐면 근데 그 말씀하신 네. 대로 지금 그 감독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게 있는데 피이태가 이거 극을 이끌어 가줘야 되기 맞아요. 때문에 예.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 예. 경호 씨가 잘해줘야 된다. 이 말을 이제 프리 작업 때 저희가 리허설이랑 연습을 계속 2달 동안 했어요. 그때 계속 못이 박히도록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책임감이 막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크게 영화는 이제 새 배우님이 역할을 맡고 계시고 파트를 나눌 수가 있고 이게 스포일러라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피테 역할이 주요한 감독님이 그 의도하신 부분들에 대한 해석 내지는 그 의도 자체가 좀 대사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좀 굉장히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피이테가 극 자체를 출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캐릭터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매력적이기도 하고 좀 위험하고 좀 급진적인 스타일의 그런 캐릭터인데 그 뭐 정답지 같은 인물은 아니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추구해야 되는 그런 이상향의 인물은 아니지만 어떤 악역으로서의 굉장히 매력 있는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두드러 보일 수 있는 영화였죠. 맞아요. 예. 아니 그래서 감독님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SF 영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철학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역대 SF 영화의 걸작들 하면 대부분 그런 철학들이 담겨 있기도 하고. 근데 제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감독님 작품들, 이전 작품들, 단편들을 보니까 사실 드라마. 드라마 예, 장르였던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그 SF를 해야겠다라는 게 그 장르로서 SF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 네네네네. 어쨌든 내가 알고 있는 공부를 해왔던 철학이라는 분야를 가장 담을 수 있는 장르가 SF라서 그거 선택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뭐 딱 이렇게 어떤 정답지를 가지고 제가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제가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도 내가 이런 걸 원하네를 알게 되는데 그냥 제가 사실은 약간 작가주의 감독들 좋아했어요. 사실 라스폰 트리에랑 막 미카엘 하네케 이런 거 좋아하다가 20대 때는 좋아하다가 제가 30대 좀 들어가면서 장르를 좀 많이 봤거든요. 예. 그러면서 약간 블랙 코미디를 굉장히 좋아하던 시기가 있어요. 그렇게 좋아하고 코엔 되게 좋아하고요. 그냥 막 이렇게 블랙 코미디를 막 쓰고 막 이러다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약간 내러티브를 푸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조금 좀 막혀 있는 느낌이 들었을 때, 아무튼 제가 시간성에 대해서 한번, 아무튼 어떤 PD가 좀 자극을 줘가지고 제가 시간성을 다루는 거에 대한 공부를 좀 하다가 과학적인 테마를 만난 거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과학적인 테마가 굉장히 제가 몰입되더라고요. 내가 되게 이런 걸 좋아하네? 막 이러면서 하다가, 사이파이 쪽을 막 이렇게 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나오게 된 게 트랜스여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 나의 철학적인 걸 반영하는 게 이거 뭐 이런 의식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 그래서 원래 감독님들은 데뷔작에 원래 모든 것을 건다는 영화계 말도 있긴 한데 첫 작품에. 첫 작품에 모든 걸 건다. 근데 전혀 그 이전 작품들과는 다른 작품이어서 다른 계열의 영화예요. 그래서 하여튼 좀 난 이 감독님이 어떤 사람일까 너무 궁금했고요. 어쨌든 그 윤경호 배우님은 제가 작품을 봤어요. 왜냐하면 싸움의 기술. 네. 우리가 사실은 싸움의 기술이란 동명의 영화가 있는데 맞습니다. 네. 우리 윤 배우님이 출연하신 건 이제 학원 폭력물이라고 소위 칭할 수 있는 학원 폭력물. 네. 예, 한국판 크라우스 제로. 네. 맞죠? 한국판 크라우스 제로. 그렇게 말씀하셔도. 예. 프랜차이즈입니다. 프랜차이즈 무려 3편 나왔죠. 네. 예. 네. 그 주연을 하신 베테랑 배우죠. 베테랑 배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클립을 봤던 것 같아요. 싸움의 기술. 어떤 예. 루트로 통해 가지고 우연히. 한동안 사실 그 학원 폭력물이 유행했는데 그 중에 제가 그 장르 영화들을 좀 봐요 일부러.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대단히 재밌게 본 작품인데 일단 우리 배우님은 같은 경우에는 배우 생활을 어떻게 네. 시작하셨는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시작은 제가 20살 때 16년도 말에 이제 제가 필름메이커스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말해도 되죠 이거? 예. 네, 웹사이트를 통해서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냥 제가 이제 알게 되어가지고 학교 선배가 이야기를 해줘서 이런 게 있구나 해서 거기서 이제 필모그래피 아예 없이 그냥 빵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기를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오디션 보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연기 배우면서 연극영화과 별다르게 특별히 고생하시거나 그런 건 없네요. 그렇지도 않아요. 네. 예, 뭐라 그럴까 대단한 자신감이네요. 뭐 필름 메이커스 있어서 올렸더니 캐스팅 됐어요. 거의 이런 분위기인데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좀 이제 제 주변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는 이제 아름아름해서 작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도대체가 그런 게 없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술도 안 먹고 막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친한 사람들이 많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지 싶은데 이제 저한테는 필름메이커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저는 오디션을 지원을 다 해서 제가 여태까지 한 작품의 한 80-90%가 다 필름메이커스 통해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LA 에이전시가 있는데 거기도 필름메이커스 통해서 알게 되어가지고 오디션 보고 계약을 하고 그랬었던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화 배우로서 뜬 건 오직 잘생긴 외모 때문이다. 아니. 그게 아닌가? 저는 아니요. 저 외모 얘기 하나도 안 했는데요. 아니 그분들이 그 사진 보고 프로필이나 이런 거 보고 선택했겠지. 아니에요. 야
아니 근데 어쨌든 네. 최근 들어서는 다양하게 활동을 좀 하고 계세요. 네. 굉장히 좀 규모가 큰 작품, 많이 알려진 작품도 출연을 네, 하셨었고, 네, 맞습니다. 파친코 네, 파친코. 외에도 출연을 하셔서 이름을 얼굴을 많이 네. 익숙하게 하셨었는데 어쨌든 저한테는 네, 정말 갸냘픈 외모와는 다르게 네. 굉장한 액션을 보여주는 아, 네. 싸움의 기술의 배우로 저는 아. 아직 익숙하거든요. 아, 네, 네. 그 영화 출연하실 때 개인적으로 이런 어쨌든 액션 영화잖아요. 네. 폭력물이고 네. 그 액션을 따로 교육을 받으셨어요? 아니면 원래 관심이 좀 있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원래 무술가가 꿈이었어가지고요. 오. 무술을 원래 했었고요. 근데 이제 무술이랑 실제로 배우는 거랑 액션이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액션 스쿨 이제 에서 배우는 것도 있었고 프리프로덕션 오. 과정에서 네 그리고 예. 그 작품 말고도 센 놈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예, 네, 그렇죠. 네, 김주진 감독님 작품인데 예. 그 작품 할 때도 이제 액션 스쿨 파주 가가지고 오. 네, 배우고 이제 네, 액션 해주시는 감독님이랑 그리고 선배 후배님들이랑 같이 액션을 다 연습을 했죠. 네, 많이 배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작품은 또 기존에 출연하셨던 작품들하고는 또 결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네, 트랜스요. 예, 트랜스에서는 되게 광기 어린 네, 일종의 미친 과학자 역할. 네. 네, 이제 고전 SF 영화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미친 과학자 역할이기도 하고 후반부로 가면 사실은 또 네, 어떤 큰 반전이 좀 있기도 하고 캐릭터 자체에 처음에 캐릭터 뭐 개인적으로 연구하시거나 혹은 감독님에게 이런 연기를 좀 해달라 혹은 뭐 이렇게 제시받거나 네. 모델로 삼은 영화가 있거나 그런가요? 어떠세요? 근데 뭐 이렇게 그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이거 보고 이렇게 해줘라는 그런 건 없었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피이테 그 자체로 이제 좀 놓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감독님도 예.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근데 이제 뜨문뜨문 이제 지나가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런 거는 한번 보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하셨던 거는 있어요. 파이트 클럽이나 소스 코드나 근데 소스 코드는 플롯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거였고 그다음에 파이트 클럽의 브래드 피트 네, 그 캐릭터는, 분이 연기하셨던 좀 그게 이제 어떤 그렇게 추동해주고 이끌어가는 그런 캐릭터이긴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하셨던 거는 기억이 납니다. 아, 예. 지금 두 가지 작품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소스 코드 이야기는 일종의 이 작품이 정말 다양한 트랜스가 다양한 SF의 하위 장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타임루프물의 네. 성격을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작품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황정민 배우님에게 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기하신 캐릭터도 사실은 쉽진 않아요. 네. 보면 일종의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좀 당하고 있기도 하고 성격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더 고립시킨 것 네, 같기도 네. 하고 이제는 또 거식증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괴롭힘의 대다수의 수단이 또 그 거식증을 놀리는 듯한 네.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캐릭터 연기하시면서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네. 사실은 캐릭터가 저는 굉장히 복잡한 캐릭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감독님하고 많이 또 이야기 나누어 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캐릭터에 대해서 감독님이 어떤 설명을 해주셨고 어떻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 받으셨어요? 감독님이 일단 구체적으로 저한테 그런 거식증 환자나 예. 이런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참고를 했었고 저도 제 기억에는 감독님이 뭐 이런 사람처럼 해줘 이렇게 해줘라고는 안 하셨던 것 같고 그냥 감독님이 주신 뭐 참고 자료들이나 더불어서 제가 더 자료들을 찾아서 어떤 지점에서 이렇게 마주치게 해야 될까. 전사도 좀 짰던 것 같아요. 음. 전사. 그러니까 이 아, 캐릭터가 맞아. 전사의 아, 어떤 전사, 그쵸. 전사를 네. 좀 짜서 그것도 같이 공유했었고 뭐 맞아요. 그랬었고 그렇게 딱 정확히 어떤 캐릭터를 흉내내줘 이렇게는 안 갔습니다. 아, 네. 감독님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연기 지도를 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신가 보다. 같이 이제 연습하면서 찾아가는 스타일이었어요. 아, 네. 네. 같이 캐릭터를 찾아가시는. 네네네. 그래서 처음에 첫 달은 이제 프리 때 첫 달은
이제 같이 분석. 리딩하고 분석하고 칠판 화이트보드 갖다 놓고 그렇게 하시는 네, 스타일이구나. 그렇게 하고 네. 두 번째 달에는 이제 저희가 연습실에서 연극 리허설 하듯이 계속 돌리면서 했었습니다. 네. 네, 좋은 감독님이세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감독님들 뵐 거잖아요. 네, 제일 일하기 힘든 감독님이 이 톤이 아닌데 이 톤이 아닌데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네. 연습할 때. 그거 뭐 무슨 톤인지를 말을 해줘야지. 네, 그런 얘기 제가 많이 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찾아갔습니다. 같이. 그렇구나. 일하기 힘든 감독이네. 이 톤이 아닌데 이게 아니야. 사실 뭔지 얘기를 해줘야지. 윤경호 씨가 PET 하면서 많이 저랑 많이 부딪혔어요. 그러면서 많이 혼나기도 했고 네, 또 되게 맞아요. 좀 그런 예. 저기 우리 은 배우님 제가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네. 우리 싸움의 기술 감독님 되게 재밌는 분이세요. 아, 왓챠피디아 댓글에 본인이 댓글을 달았더라. 아 진짜요? 저희 영화 저희 예산으로 만든 영화인데 예쁘게 봐주세요. 예. 김윤성 아까 감독님. 제가 찾아보다가 예. 그 생각이 나서 이렇게 했고요. 그 감독님한테도 지금 질문을 좀 드리자면, 그 아까 이 영화 사실은 아까 스토리를 소개해드렸지만 저는 걱정이 저도 스토리 축약을 못하겠고 감독님 설명만 듣고도 우리 이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영화인지 감을 못 잡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꼭 그 어떤 영화를 떠올리게 한다가 아니라 이럴 때 가장 수월한 방법은 연상시키기 좋은 영화를 소개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저는 어떤 영화를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었냐면 조니 뎁이 나왔던 트랜센더스가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전 그 영화가 대단히 훌륭한 영화고 반드시 재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영화거든요. 왜냐하면 그 영화도 이제 그 뭐 뇌과학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뭐 인간의 존재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과연 신호로서 존재하는 인간, 그럼 과연 인간이란 것은 육신인가 정신인가부터 시작해서 실제 그 영화는 사실 구글이 실제 그런 실험을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글을 모델로. 왜냐하면 구글이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하고 있는 게 영생, 사람들 어떻게 영원히 살릴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트랜센더스가 일단은 떠올랐고 그 이외에는 타임 루프물 여러 가지 영화들이 좀 떠올랐거든요. 근데 감독님 아까 그냥 그 SF를 선택한 부분에 있어서 뭐 딱히 내가 SF라서 한 건 아니라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만들다 보면 어쨌든 그 레퍼런스 된 영화들 혹은 내가 의도하는 영화에 가까운 영화들을 좀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런 영화들은 어떤 영화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말씀하신 트랜센던스 같은 경우는 마인드 업로딩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제가 이게 이 영화가 이렇게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내과학이 있고, 그 다음에 다중우주에서 파생된 다중의식이 있어요. 그 다중의식의 구조를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에 트랜스휴먼이라는 코드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섞어서 만든 극인데, 어떤 말씀하신 그 인공지능 개념의 어떤 마인드 업로딩 그런 거가 이제 사실 제가 인공지능에 관심이 좀 있다가 자연스럽게 뇌과학으로 왔고, 그러니까 뇌과학을 보다 보면 전기의 패턴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패턴을 보듯이 플롯으로 한번 패턴을 써보자, 이게 저의 키였거든요. 그래서 레퍼런스 영화 얘기하자면 아무래도 플롯 중심의 사이파이가 될 것 같고, 그 사이파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플롯으로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들 좋아하고, 그래서 인셉션 같은, 그러니까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인셉션이 약간 꿈이잖아요, 꿈. 근데 그 꿈을 약간 세로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다이빙하는 영화 같은 거라면, 저희 이 트랜스 같은 경우는 가로지르는 영화예요. 꿈을 이렇게 나열시켜서 가로지르면서 넘나들고 막 이런 식의 영화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레퍼런스를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아이인사이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이인사이드인데 그거는 약간 과거 현재가 계속 교차되는데, 그게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줬어요, 저한테. 이 극 자체의 구성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가 문 좋아하거든요. 더 문 좋아해서 그 약간 그 클론 얘기가 세 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 명의 캐릭터를 만드는데 레퍼런스가 됐던 영화예요. 그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감독님 설명을 하면 할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그게 느껴져요. 감독님이 장르를 이렇게 선택하긴 했는데 결국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가장 기본적인 건 인간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철학의 기본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근데 감독님 제가 이 영화를 놀라웠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SF 영화가 잘 안 돼요 생각보다. 왜 얼마 전에 또 대자본이든 모 기업의 2부작 영화가 심지어 지금 2부가 개봉을 못할 정도의 소문이 나고 있잖아요. 평가도 안 좋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영화의 만듦새 자체를 떠나서 이 한국적 상황에서 SF라는 거에 대한 일종의 거부감 내지는 이게 가능해 현실에서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SF 영화에 대한 그 요구 만듦새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벽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자칫 이게 비현실적인과 유치함으로 뻗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화 뭐 말씀드린 게 외계인들이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영화는 외국에서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감독님이 이 작품 만드시면서 그런 고민, 특히 비주얼에 대한 고민, 또 제작비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너무 고민, 저예산으로. 혹시 내 영화를 그렇게 좀 이상하게 유치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런 고민 안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저 그때 VFX, 그러니까 CG 그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됐던 지점이고 사실은 완성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제일 고민이었고 사실은 다 구현되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이게 저예산 때문에 사실 그 뭐 뇌과학에서 뭐 뉴런 시냅스 이런 이미지들이나 내공명 이미지나 막 이런 걸 제가 되게 사실 그런 이미지를 많이 봐요. 제가 그래서 되게 아티스틱하게 좀 구현을 하고 싶었는데 다 되지 않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파이는 시각적 비주얼이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고 일단 중요하죠. 네, 중요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상상력만으로 된다 이런 건 저는 사실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한계를 느꼈고요. 이번에 해보면서 그래서 이 예산으로는 다시 찍고 싶지는 않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감독님이 제작도 하셨죠. 네, 제가 제작도 다 하고 해가지고. 제가 언론 보도 찾아보니까 후반 작업비는 본인이 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의 발언은 솔직한 제작자의 마인드인 걸로. 네. 아니 근데 이게 왜냐면 이야기의 구조가 아무리 훌륭해도 영화는 결국 활동 사진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비주얼이 안 받쳐주면 이게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사실 이 트랜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곧 한국의 관객들에게 평가를 받게 되겠지만 부천 영화제에서 공개도 됐고 여러 영화제들에서 대단히 놀랍다라는 평가도 받기도 했고 네. 근데 해외에서 더 많은 인정을 네네네. 받은 것 같아요. 네네네. 거의 지금 40개가 넘는 영화제 초청을 받거나 수상도 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네네네. 제가 장르성 죄송합니다. 스튜디오에 모기가 다니네요. 예. 아무튼 장르성과 조금 약간 매니악한 뭐 컬트적인 것들을 트는 주로 그런 영화제로 공략을 했고요. 예. 사실은 제 첫 번째는 썬댄스였는데 썬댄스는 떨어졌고 예. 아무튼 그리고 뭐 이렇게 판타스틱한 영화제 좀 대표적인 세 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근데 사실 네. 그 썬댄스 영화제는 어떤 이런 그 도전 전신을 가진 영화인들의 꿈의 영화제이긴 한데 썬댄스 자체가 너무 이제는 곡석이에요. 이제 그 메인화됐다는 비판도 많아요. 그래서 실험적인 영화들이 오히려 썬댄스를 안 가는 경우들도 많죠. 그래요? 예, 예. 그 두 번째가 뭐 판타스포로 또 예, 거기에 예. 또 안 되면서 이제 제가 사실은 전략을 좀 바꿔가지고 양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이거 질보단 양이다. 어쨌든 예. 그래서 제가 되게 좀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규모가 작을 수 있지만은 저는 좋은 시간을 GB를 통해서 좀 봤어요. 반응들을 보고 이런 거 관심이 있구나. 확실히 트랜스라는 거에 관심이 해외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그쵸. 예. 예. 그러니까 트랜스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맞아요. 관심이 없어요. 국내에는 좀 없다는 예. 느낌 강했고 그래서 이거 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했었어요. 예. 해외 더 해보긴 해야겠지만 이 제작비는 다시는 안 하겠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더 드라마적인 요소를 더 넣고 약간 파토스, 감정적인 걸 더 예. 추가해야겠다. 뭐 이런 거 좀 더. 예. 또 배우님은 어쨌든 영화 촬영하는 동안은 사실은
이제 후반 작업이 많은 이런 장르 영화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 결과물을 뒤늦게 접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인 번개가 내리치면서 막 코일들이 번쩍이고 거기서 또 우리 배우님은 기타를 또 치고 인간들은 들어라. 생각했던 거랑 영화 결과로 나온 영화 비주얼 이 네. 영화의 특수 효과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기대했던 것 이상이셨어요? 어떠셨어요? 두 분? 솔직히 이상이진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이상이진 않았는데 근데 이제 아 이게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되게 놀랍고 신기했던 CG들은 있었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왜냐면 그 전에 이제 프로덕션 단계에서 작업할 때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눴거든요. 이게 어떻게 그래픽이 들어가고 여기서 어떻게 이게 왜냐면 시각적으로 뭔가 보고 우리가 느껴야 맞아요. 연기를 그쵸. 하는데 예, 예. 안 보이는데 그게 그쵸. 어느 예. 정도 가이드가 있어야 그거에 맞춰서 예. 액팅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대화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좀 감독님께서 대화 나눴던 그 틀에 맞춰서 해주신 것 같아요. 후반에서. 네. 예. 우리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러면서 봤던 것 같은데 그냥 별론데 이러지도 않았고 이러지도 않고 그냥 내가 이거를 먼저 보고 연기할 수 있었으면 더 잘했을 텐데 그런 거 맞아 아쉬움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거였구나. 크게 생각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뭐 캡 웃는다고 해서 당장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내가 뭐 어떻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했거든요. 그냥 하자 했는데 내가 이거를 알고 할 수 있었으면 더 뭔가 그 반응도 잘하고 더 좋은 연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연기만 봤던 것 같아요. 자기 거만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분장 팀장이면 분장만 보시고. 그러니까 감독님의 저 얘기 뭐냐면 속으로 내가 제작비 됐는데 말이야.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 근데 예. 아무튼간에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에서 낼 수 있는 최대 제가 좀 퀄리티가 저 CGV에서 아쉬운 건 저도 알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해결한 겁니다. 예. 아니 근데 이제 물론 우리가 에일리언 같은 그 외계인들 같은 영화하고 특수효과를 비교할 수 없죠. 하면 안 되지. 그쵸?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시도 자체 흔히 이제 영화에서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뭐 테슬라 코일이라든가 그 사람을 묘하게 빨아들이는 기운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비주얼 자체가 그런 것에서 보여주는 게 저는 뽑아낼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저는 뽑아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실험실의 비주얼 같은 것들이 사실은 관객들이 느낄 수 있는 이질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 실험실에서 저렇게 꾸밀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제작비의 어려움은 어쨌든 감독님이 뛰어넘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술에 어쨌든 공을 많이 들이셨잖아요. 네, 뭐 이렇게 예산이 다 모든 분야에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미술 쪽도 되게 많이 들어간 건 아니고 미술 감독님이 특수 소품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도와주신 거고 그 피트 작업실에 있는 그 많은 소품들이 다 그냥 미술 감독님 거예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됐고 사실은 근데 제가 그런 미술적인 거 욕심이 좀 많은 편인데 네. 좀 다 실현은 못했어요. 사실 이 영화에서. 그리고 제가 VFX 경험을 해보면서 무조건 다음 영화는 사이파를 하더라도 CG는 줄인다. CG는 네, 줄인다. 최소한으로 하고 퀄리티를 높이겠다. 그러니까 CG가 꼭 많다라고 사이파이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퀄리티를 올리는 쪽으로 하고 싶어요. 네. 예. 다음 장르도 SF로 하실 생각, 사이파이로 하실 전 생각? 사이파이 쪽으로 흘러왔어요. 이제 흘러 들어갔어요. 이제 완전히 네네네. 이쪽으로. 입문했습니다. 강을 건넜다. 근데 만약에 네. 다음 작품 하려면 네. 또 제작을 해라. 사비를 쏟아 부어라고 하실 거예요? 사비는 안 쓸 겁니다. 예. 제작은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참 그 제가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후반에 편집을 좀 해서 영상들을 가급적 많이 좀 쓰려고 그래요. 이게 제가 죄송하기도 한 게 어떻게 설명을 해도 이 영화는 잘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말로는 설명이 안 돼서 제가 예고편도 넣고 우리 비주얼도 좀 보여드리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또 하나 중요한 건 극장 산업 자체가 이렇게 녹록하진 않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관람비가 많이 올라서 특히 이제 대학생들이나 청소년들 이제 아무래도 경제적 활동을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은 영화를 골라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우리 트랜스의 경쟁작은 그 장르적으로 SF 장르 경쟁작이 있잖아요. 오늘 개봉한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와 다음 주에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네요, 진짜. 예. 네, 그쵸. 어떠세요? 개봉을 앞둔. 어쨌든 극장 개봉작 상업영화라는 감독님 첫 번째 작품이시잖아요. 그냥 일단 제가 아까 비주얼을 강조하긴 했는데 예. 트랜스를 보실 때는 그러니까 비주얼적인 게 전혀 볼 거 없는 영화는 아닌데요. 어쨌든 퀄리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욕심을 버리시고 어떤 플롯 자체의 구성이나 뭐 이런 거 좀 재밌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뭐 상업 영화는 좀 다른 어떤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다. 좀 봐달라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더 사정을 하시면 어떨까요? 그거 영화가 잘 돼야 된다. 저희가 저희 산으로 찍었지만은 사실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생각 자체가 작진 않거든요.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좀 한번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상업 영화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트랜스 한번 보시고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네. 예. 많이들 보셔야 될 텐데. 너무 재미없게 얘기해가지고. 예. 감독님이 별로 이렇게 재미있는 스타일은 아니시네. 예. 현장 분위기는 어땠어요? 현장은 감독님이 재밌게 좀 진행해 주셨어요, 두 배우님? 저희 현장 분위기는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 뺨. 뭐 우리 배우님 두 분이 이번 작품하고 우리 감독님이랑 두 번 다시 하네. 아니요. 가고 뭐 현장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얘기 좀 해봐. 예. 그게 뭐랄까 저희가 2달 전부터 매주 만나긴 했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친해지진 못한 거예요. 그냥 그 영화 자체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지만 그 사람 대 사람으로 친해지지를 못해서 이렇게 그런 생각을 공유를 하지 못한 거죠.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지 또 어떤 식으로 연기를 하는지 연기를 할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 또 감독님은 작품 촬영하실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 공유나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이럴 때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전혀 없었고 너무 촉박하기도 했고 시간도 없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눈치 보지 말고 말씀하세요. 예. 계속 얘기하면서 감독님 눈치 봐. 뭐 이제 어차피 개봉하면 끝이야. 예. 아니요 근데 그게 전혀 지금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개봉을 하려고 다시 만나서 좀 얘기도 해보고 이제 다들 어떤 질문들이 들어오잖아요. 어땠냐? 현장에서 어땠냐? 가장 힘들었던 게 어떤 거냐?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다 힘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런 식으로 한 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의 아쉬움만 더 남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다 보니까 그때 이런 게 힘들었어 보다도 내가 그때 힘들더라도 더 이렇게 해볼 걸. 더 끝까지 뭔가 내가 쥐어볼 걸, 내가 인물로서 더 이런 거에 대해서 노력을 해볼 걸, 이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지.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감독님한테 더 다가가서 한번 이 캐릭터를 더 연구해볼 걸 이런 아쉬움이 네, 남으시구나. 그런 예. 거죠. 그리고 그때 뭐 감독님한테 얘기해봤자 감독님이 이 느낌은 아닌데 이러고 자세히 설명도 안 해주고 그런 거죠. 예. 예. 아니 우리 배우님은 또 어떠셨어요? 촬영장 분위기. 그래도 우리 왜 그래도 상업 영화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아니요,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정인이 말에 동의하고요. 저도 똑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항상 같이 현장에서 바로 옆에서 연기를 계속 붙는 씬이 많다 보니까 대화를 많이 하고 연습도 그쵸. 같이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이 친해졌는데 그냥 정인이가 느끼는 게 제가 느끼는 거고 똑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나는 게 감독님께서 되게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왜냐면은 알 것 모든 같아. 거를 혼자서 하다 아, 보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이제 후반 네. 지나고 이제 여기까지 와서 또 얘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고 얘기 나누고 하다 네. 보니까 또 드는 생각이 진짜 슈퍼맨이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사실. 근데 현장에서도 아마 그러셨을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래서 감독님께서 연습 때 이렇게 A를 하기로 했는데 B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래서 예. 그런 걸로 이제 트러블도 있고 했었는데 아, 영화 현장은 원래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도 그때 경험이 많이 없는 상태였고 저도 사실 그때는 프로페셔널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지금보다.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정인 배우가 말을 한 것처럼 아쉬움이 많이 남고 네, 그런 건 있습니다. 네. 그 제가 종합적으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원래 모든 영화 현장은 진짜 전쟁 같아요. 정신 없죠. 그 막 진짜 개고생하죠. 한 두세 달씩 집에도 못 들어가고 뭐 로케이션 하고 그러는데 또 촬영 마지막 날이면 다들 또 막 서운해가지고 막 눈물도 나고 그러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또 감독님이 어쩔 수 없이 제작까지 하시고 영화는 어쨌든 산업이거든요. 산업. 그러니까 예산으로 최대한의 퀄리티를 뽑아내는데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작업이다 보니까 확실히 감독님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정말 모든 걸 본인이 단순히 연출뿐만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되니까 제작 전반에 걸쳐서 그런 것 같아요. 감독님 맞아요? 네, 일단 PD가 현장 PD가 계셨는데 예. 뭐 준비할 때부터 PD를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웠고 예, 그렇죠. 후반을 할 때도 PD님이 계속 계셨던 건 아니기 때문에 아. 거의 제가 PD처럼 후반까지 계속 다 끌고 온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장면일수록 PD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거의 1인 제작을 했기 때문에 예. 그 과정이 뭐 1인 제작을 해보신 분만 느끼실 거예요. 진짜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있었고 뭐 하여간에 현장 같은 경우는 현장 때 그러니까 제가 또 공백기가 좀 길다 보니까 예. 좀 현장에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었고요. 감 떨어졌구나. 그러니까 뭐 감을 쌓았다고 하기도 예. 단편 찍은 거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튼 좀 이렇게 낯설었죠. 뭔가 현장 자체가 낯설어서 뭐 이질감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고립돼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디렉팅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았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기억 남는 거는 근데 뭐 이 친구들한테 서운함이나 뭐 이런 거 전에 제가 너무 바빴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소화해야 될 씬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찍어야 될 것들을 어쨌든 조연출이 또 없었어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아무튼 정말 힘든 상황이었군요. 예, 그래가지고 예. 다 그날 찍어야 될 씬들에 대한 예. 순서를 정해하는 것도 제가 했기 때문에 아무튼 정신이 없던 그 기억이 제일 가장 커요. 예. 아니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또 하나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영화에서 음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특히 이런 장르의 영화일수록 음악이 대단히 중요하죠. 네. 사실 이런 소재의 영화의 음악이 무슨 오케스트레이션이 나올 수도 없고 딱 그 디지털의 일렉트로니카 느낌의 음악이 나오다 보니까 음악도 굉장히 감독님이 공을 들였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저희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그러니까요. 그 음악 감독님이 일렉트로닉 하시는 분이고 그 DJ 전자음악 DJ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잔엑스라는 한국 이름은 임성환이라는 분인데 제가 이제 사실 음악을 픽스를 해놓고 영화 촬영을 했다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후반 때 진행을 했는데 아무튼 국내에 있는 인디 쪽 일렉트로닉을 거의 다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어가지고 뭐 1순위, 2순위, 3순위 제가 그룹핑을 했는데 그 1순위 그룹핑 1위가 잔엑스였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예, 아무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잔엑스님. 네. 네, 그러니까 원래 이쪽 저예산 영화나 독립 영화가 가장 예산 쓰기 힘든 게 음악이에요, 사실. 네. 예. 근데 싸게 해주셨어요. 스페셜 땡스. 스페셜 땡스에 진짜. 예. 근데 감독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아. 페이스북 보니까 자기는 정작 옛날 재즈 듣더라고. 재즈랑 블루스 음악. 재즈랑 블루스 그것도 굉장히 초기 보셨군요. 초기 음악들 듣더라고. 그래서 이런 음악 듣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지? 너무 일렉트로닉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쪽 많이. 이번에 감독님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네. 그래서 이 자리 빌어서 보니까 두 배우님은 그래도 우리 감독님이
나랑 우리랑 술자리도 좀 하면서 편하게 캐릭터 얘기도 좀 하고 인간적으로 친해진 다음에 연기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없어서 좀 아쉬우셨던 것 같아요. 네네. 이제라도 그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좀 여유가, 그러니까 제작비도 예. 여유가 없었고 마음도 좀 여유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바빴고 아무튼간에 다음에 한다 그러면 좀 더 이런 인간적인 관계는 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예. 근데 아예 안 하신 것도 아닌 게 그 전에 이제 연습실에서 항상 연습하고 나와서 밥 먹고 하면은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부족했던 술을 안 먹어서. 네, 술을 제가 안 먹긴 합니다. 예. 그게 네. 문제야. 네, 둘 다 술을 안 먹어. 아, 정인 배우도 안 먹나요? 잘 못 먹죠. 어. 그런 거 크죠. 그게 문제네. 원래 제가 아는 감독님들도 원래 배우 정해지면은 초기에 아무것도 안 하고 술만 마셔. 술을 왜 못해? 어? 아 안타깝네. 예. 예. 아 진짜 뭐 개봉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진짜 제가 웬만하면 이게 부탁을 드리진 않거든요.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근데 이 영화는 저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장르에 대한 애정이 있고 특히 한국처럼 SF의 어떤 일종의 불모지 국가에서 이 장르가 지금의 다른 뭐 K 호러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데 이제 K SF가 힘을 얻으려면 결국 이런 시도들이 좋은 성과로 이어져야지 그 다음 시도가 연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우리 감독님부터 흥행이 돼야 돈을 좀 건져서 차기작을 만들지. 예,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에 와칸다 포에버 보시고 다음 주 마땅한 경쟁자가 없으면 트랜스를 저는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영화가 어려워요. 영화가 어렵고 굉장히 사색적이고 철학적인 부분도 있는데 불구하고 저는 먼저 보여주신 영상을 보는데 정말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영화에 빠져들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무슨 소린지도 모르면서 영화에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일단 두 배우의 연기가 대단히 뛰어납니다. 대단히 뛰어나고 이제 한국에 없었던 캐릭터들이에요. 설정상 두 분은 다 고등학생이거든요. 고등학생인데 우리 윤경호 배우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전 SF 영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예전에 뭐 빈센트 프라이스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했던 매드 사이언티스트 미친 과학자 고등학생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 황정인 배우님은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하세요. 초반에 따돌림 당하는 역할, 거식증에 걸린 고등학생 소녀부터 시작을 해서 후반부에는 일종의 질주하는 느낌 혹은 폭주하는 느낌까지 다양한 연기 패턴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이런 시도는 저는 존중받고 또 관객들에게 보답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배우님도 한번 이 영화가 잘 돼야 또 우리 차기작에 좋은 작품에 또 출연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두 분은 저희 방송에 우리 이제는 이름난 충무로의 대표 조연 배우들도 많이 출연하시고 하셨는데 네. 두 배우님 보니까 일단 영화적 아우라가 있어서 이게 꼭 잘생기고 예쁜 거랑은 또 다르게 영화적인 안 예쁘다는 게 아니라 괜찮아요. 영화적 느낌이 중요하거든요. 네. 이 영화를 꼭 좀 보러 와 주십사 한번 이 방송 보고 들으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 좀 한번 해봐 주시죠. 네. 카메라 보고 최대한 어필로. 예. 우선 제가 저번 인터뷰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저희 영화가 그냥 플롯을 기반한 영화로만 보지 않아요. 되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숙제 같은 영화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감독님의 철학도 많이 담겨 있고 근데 그 철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거창해지나요? 어쨌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 인간으로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들에 대해 제시를 해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할 거리를 가치 있는 생각할 거리를 주는 영화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영화 자체는 사실 뭐 대작처럼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전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들 봐주세요. 보러 와주세요. 예, 우리 윤 배우님도. 네, 저도 이제 영화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잊고 사는 것들이나 아니면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나 이런 거를 좀 재조명해서 보여드리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역할을 정말 충실히 저는 해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독님 철학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뭐 감독님 개인적인 철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문제나 그런 담론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우리 슈퍼맨 감독님께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만드셨고 이제 저희도 열심히 진정성 있게 참여했으니까요. 11월 17일 개봉하면 꼭 극장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역시 장편 영화를 해보셔서 윤 배우님이 딱 개봉 일자까지 지금 보세요. 지금 회사에서 너무 지금 흡족한 미소를 짓고 계시잖아요. 나도 다시 하고 싶어. 예. 우리 윤 배우님, 진짜 앞으로 영화 소개할 때는 몇 월 며칠 개봉하는 수능 날입니다. 수능 날. 수능 날입니다. 수능 마치는 날에 그 개봉을 하니까 고3들 두뇌 회전에 좋은 영화입니다. 끝났는데 수능 끝났는데 두뇌 회전 마지막으로 두뇌 회전 한번 하시고. 예, 우리 어쨌든 고등학생들 배경이고 이거 영화 제가 그 부분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물론 그 로케이션 장소의 사정상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이 영화가 지향하고 있는 그 메시지적인 측면과는 다르게 실제 공간 시골 공간은 중소도시 정도의 좀 고즈넉한 시골 마을처럼 보여서 저는 그런 부분도 되게 좀 이채롭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또 어쨌든 학생들의 이야기고 영화 쪽 소재 중에 하나는 그 학생들 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말 수능을 마치신 학생들이 이 영화 보시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뭐 해방감을 좀 느낄 수 있는 영화이기는 해요. 그 플라즈마, 뭐 테사코의 플라즈마 예, 이런 예. 것들 보면서 그런 쾌감을 좀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1월 17일 날 개봉한다고 합니다. 진짜 좀 많이들 봐주시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오늘 이 자리에 못 오셨는데 저희 멤버 중에 이 영화를 되게 좋아하실 만한 분이 또 따로 계세요. 보시죠. 예, 제가 나중에 따로 소개시켜드릴게요. 그분 통해서 저희가 한번 리뷰 한번 가능하면 더 하는 걸로 하고.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장시간 동안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는데 사실은 오늘은 제가 정말로 그냥 대본 없이 진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트랜스 이야기는 제가 기존 방식대로 영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너무 복잡하고 난해해질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내가 영화를 이해를 잘 못하겠어.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보고 제가 저희 멤버들이랑 리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말 마지막 인사입니다. 감독님부터 마지막 인사 한마디씩. 네. 예. 일단 트랜스가 그 뭐 상업 영화에서 사이파이 장르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도 좀 다른 포지셔닝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새로움을 느끼실 수 있는 식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뭐 독립 쪽도 거의 시도하지 않는 새로운 시도를 한 영화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자극이나 그런 걸 추구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어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배우님은 이제 트랜스 홍보는 아까 하셨고 네. 이제 각자 배우로서 본인의 최대한 홍보를 하시면서 앞으로 많이 사랑해달라는 말씀으로 마지막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본인 출연하셨던 작품들도 좀 소개 좀 해주시고 하세요. 예. 아니 왜 요즘 OTT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데? 아닙니다. 작품이 잘 나가고 있어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예. 네, 저는 뭐 계속 할까요? 예. 네, 저는 파친코라는 작품 출연했었는데요. 저는 되게 의미 있는 작품이고 진정성 있게 참여를 했기 때문에 너무 뿌듯하고요. 그리고 그 혹시 제가 했던 거 하나 말씀드려도 되는 걸까요? 하십시오. 편하게. 예.
예, 뭐 편하게 말씀하세요. 예. 아, 네, 그 2층 버스라는 그 밴드가 있는데요. 예. 거기 이제 청각장애 아동들 그 이제 수술해주는 프로젝트 팀이에요. 그래서 거기 2층 버스 검색하시면은 이제 뮤직비디오 이런 거 보실 수 있고 스트리밍 할 수 있는데 그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거 좀 네, 많이 참여했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참여를 하셨어요? 네, 저는 뮤직비디오에 출연했습니다. 아, 뮤직비디오 출연을. 네네네. 네. 아이고 그런 훌륭한 일도 또 하셨네요. 네, 너무 예. 네. 좋습니다. 예. 오늘 또 황정민 배우님. 예. 저는 오직 트랜스에서만 볼 수 있으니까요. 내 얼굴 보려면 트랜스 봐라. 아직은 네. 트랜스에서밖에 볼 수 없지만 아마도 이제 뭐 확언은 할 수 없다만 저는 계속 연기를 할 거고요. 예, 예. 네. 저희 방송에 감독님들 많이 보세요. 저희 방송.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연기를 계속 할 거니까 어떤 독립 영화에서가 될 수도 있고 뭐 더 나아간다면 더 큰 작품을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저의 위치보다도 그냥 연기를 하려는 사람으로서 계속 노력할 테니까 길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 이거 자기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옆에서 예. 좀 얘기를 해주고 예, 싶은데 그렇죠. 정인 예. 배우가 진짜 되게 잠재력이 뛰어난 배우고요. 예. 정말 진짜 스펙트럼도 넓고 정말 예. 정말 저는 존경하는 배우예요. 예, 동료 배우로서 그래서 정말 진정성 있게 열심히 하는 친구라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들 연락 주세요. 정말 처음 들어. 역시 베테랑이구만. 셋 중에는 제일 멘트가 제일 낫구만. 아니 자기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선배님. 예. 잠재력은 자기도 있어. 그건 물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건 터지고 계시니까. 아닙니다. 예. 이건 터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은경호 배우님은 지금 사실은 기존에는 조금 한정된 장르 영화에 출연했지만 앞으로는 정말 더 무궁무진하게 저는 충무로에서 쓰임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황정인 배우님은 이 영화를 보면 제가 아까 뵙자마자 그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가 나오더라고. 이게 한 배우가 맞나 싶을 정도로 표정부터 뭐 일부 분장이 있긴 했었지만 요거는 다른 배우들과 연기한 것 같은데 얼굴 자체가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향후에 아마 우리 충무로나 이쪽에 하여튼 영화계 한국 영화계에서 굉장히 큰 쓰임새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이름을 가진 노네리 감독님 힘내시고요. 저희가 응원하고 힘이 없어 보이나요? 힘내라고 멘트하는 와중에 모기가 날아다니고 있네요. 저한테만 오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뭐 좋은 회사가 같이 지금 붙어서 배급부터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차기작 기회가 올 거예요. 차기작에는 저희가 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같이 홍보도 좀 하고 응원도 할게요. 힘내셔서 네. 한국에 진짜 독보적인 감독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응원해 주셔서. 예, 힘내시고요. 예. 배우들이랑 네. 좀 더 친해지시고. 되게 안 친하다라는 느낌이 딱 드시나 봐요. 예, 하여튼 지금까지 뭐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요. 11월 17일에 개봉합니다. 목요일이요. 목요일날 개봉하고요. 여러분들 극장 찾으셔서 정말 실험적이고 독특한 영화 그리고 기존의 저예산 독립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비주얼과 정말 질주하는 혹은 후반부에 폭주하는 느낌이 드는 영화입니다. 트랜스 여러분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감사드리고요. 우리 영화 개봉하고 나중에 술 말고 같이 커피 한잔 하시죠. 좋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특집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